권영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동차는 안전하십니까? 모르시겠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운전하십시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 말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한테는 물리는 순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호랑이가 물었는데 옷깃을 물었다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멍청한 호랑이가 아니라면 사람을 물면 목을 물든 머리를 물든 몸통을 물든 결국은 물리는 순간 잠깐의 통증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곧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호랑이한테 물려보진 않았지만 호랑이의 특징을 보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급발진입니다. 말 많죠. 급발진은 있다 없다. 급발진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제 영상과 어긋난다면, 배치된다면 내 생각도 그렇다, 내 생각은 아니다, 곧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배치가 된다면 다른 분의 얘기를 통해서 급발진은 가능해 라고 믿으시거나 권영호 말이 맞아 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급발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논쟁 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셔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기회가 되면 영상화 시켜서 올려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기도 했고요. 오늘 또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가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방문 목적은 에어컨을 켜면 엔진이 떨린다 해서 오셨던 분이고, 이분의 형님께서도 자동차 공학과 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에 궁금증이 생기면 형님한테 먼저 물으시고 형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동네에서 정비하든 권영호한테 찾아오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고, 오늘 찾아오셨던 목적, 에어컨을 켜면 차가 떨리는 현상 잡아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분 스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놨는데 그거를 영상화 시킬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급발진에 대한 얘기, 또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분께서도 급발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문의를 주셔서 한참 동안 음성 메시지로 드리다가 통화를 하고 끝맺었는데, 끝맺으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 그러면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곧 급발진이 있을 것이어서 안심할 것인가 없어서 안심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금방 알으셨겠죠. 내 자동차는 급발진이 없다라는 판정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첨단을 가는 AEB 시스템이죠. 그 장치가 있는 자동차라면 안심하고 졸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해서 되겠는가, 거기까지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래전 자동차입니다. 소나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동차가 급발진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고, 그 자동차의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원인이 뭐다라는 걸 찾아드렸습니다. 곧 EMS적으로 분석을 해서 급발진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 제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슈입니다. 이슈가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슈로 들어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TPS라는 거,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요즘은 엑셀 포지션입니다. APS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PS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AFS라는 공기량 센서가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RPM이라는 신호도 들어갑니다.
시동을 걸려면 RPM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동을 걸어 놓으면 규정된 RPM이 있죠. 700, 750, 800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RPM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면 Vehicle Speed Sensor라고 하는 차속 센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들어갑니까? TPS, 에어프로 센서, 공기량 센서 값, 냉각수 온도, RPM 신호. 시동을 걸기 위해서 스타트 모터를 돌리면 RPM 신호가 나오죠. 현재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정차 중 신호가 ECU로 갑니다. 정차 중일 때 공기량 센서 신호값이 들어갑니다. 정차 중일 때 시동을 걸면 회전하죠. RPM이. 그래서 200, 250 RPM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주면 연료 분사를 합니다. 분사된 연료가 ECU에 의해서 이그니션, 점화를 통해서 태워지죠. 태울 때 발생하는 거, 엔진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RPM이죠. 곧 시동을 거는 순간에 시동이 걸리기 직전입니다. 200, 250 이런 식으로 회전수가 나와서 분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순간 시동이 됐어요. 그러면 750 어때요? RPM이 나왔죠. 750에 맞는 공기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연료 분사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점화 시기가 BTDC, ATDC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이때 엔진의 회전을 가지고 미션을 돌리죠. 미션이 돌아가면서 바퀴로 가죠. 동력이 또 뒷바퀴 돌아갈 거예요. 자동차가 갑니다. 여기서 시동을 거는 순간에 RPM이 3000rpm으로 올라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 차는 시동 걸면 2000까지 가요. 이런 차 있잖아요. 왕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죠. 그런데 현재 이 자동차, 이 소나타라고 그랬죠. 소나타입니다. 이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 2000, 3000까지 RPM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다가 바로 내려옵니다. 1500, 13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다 내려와요. 그런데 시동 순간에 RPM이 상승과 동시에 하락, 공회전 RPM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공회전이 아니고 3000rpm, 2000rpm으로 올라가 있다. RPM 상승 유지, 이게 될 줄 모르고 시동을 걸었으니까 기아를 넣습니다. 그러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RPM은 올라가죠. 이런 상태일 때 D 모드에서 출발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급발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을 걸자마자 750rpm 유지를 해야 되는데 2000rpm, 3000rpm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는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어요. 트로틀 바디가 있어요. 트로틀 바디에 밸브가 있는데 이건 트로틀 밸브입니다. 현재 시동을 걸었으니까 공회전 상태입니다. 닫혀 있어요. 얘가 시동을 걸 때 닫혀 있어요. 그런데 RPM이 상승했어요. 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트로틀 바디 입구에 이렇게 해서 뚫려진 이 회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모터가 있다. 이게 ISC입니다.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이 밸브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에는 얘가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트로틀 밸브가 닫혀 있을 때 미세한 틈을 이용해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시동을 걸 때는 퀵 스타트, 일발 시동을 위해서 이 밸브가 후퇴를 해요.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많은 공기가 들어가죠. 걸리는 순간 다시 얘는 어떻게 막느냐, 여기를 막아요. 이렇게 완전히 막으면 꺼지기 직전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덜 막습니다. 조그만 틈을 열어줘요. 이때 ISC는 10스텝이라고 하는 표준값을 열고 있어요. 10스텝의 ISC가 0스텝이다. 이러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30스텝, 이거는 시동이 불안전해서 더 열었다. 곧 트로틀 바디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스텝 모터가 문을 조금 더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열어서 스텝 값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어하던 것이 시동을 걸 때 뒤로 왕창 물려서 후퇴를 했다가 시동을 거는 순간 적당히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엑셀 페달을 안 밟았어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공기의 양 때문에 RPM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일 때 급발진, 이게 가능합니까? 엑셀 페달을 안 밟은 겁니다. 안 밟은 상태에서 RPM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급발진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급발진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현재까지는 급발진이 없습니다. 소나타라고 그러죠. 이 소나타는 어떤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소나타는 트로틀 바디 밸브 있는데, 여기 밸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가 뭐냐면 노란색으로 그린 것이 TPS 센서입니다.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곧 이 반대편에는 운전석에서 밟아주는 엑셀 케이블, 발로 밟아주면 작동하는 엑셀 케이블이 여기 달려 있어요. 엑셀 페달을 밟아줄 때 TPS의 각도가 변하는 거예요. 각도가 변하면서 트로틀 포지션 센서의 값이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5V, 0V. 현재 자동차가 정차 중일 때는 여기 상태입니다. 500mV입니다. 500mV가 ECU로 갑니다. 그러면 ECU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차 중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정차 중이다 알고 있어요. 아시죠? 엑셀 페달을 밟으면 500mV가 1, 2, 3 올라가죠. 엑셀 페달을 많이 밟으면 쭉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4.5V가 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ECU는 TPS 500mV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공전 시에. 그런데 4.0V가 됐다. 그러면 풀로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트로틀 밸브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밟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RPM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기아를 넣고 출발하면 어때요? 바퀴가 연기를 내면서 고속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급발진이에요. 섰다가 고 RPM 상태에서 차가 나가는 걸 급발진. 주행 중에 RPM이 올라가는 건 그냥 RPM 상승이에요. 그걸 물론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속주행인 거죠. 자, 소나타라고 말을 지금 드렸으니까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봐주십시오. 저한테 블랙박스 데이터가 왔어요. 이 블랙박스 데이터가 뭐냐면 각각의 센서와 액추에이터, 이 데이터들이 파형으로 오는 거예요. 파형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얘가 말하는 급발진,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분명히 급발진으로 알고 파형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보니까는 급발진이 아니다. 왜 그랬는가? 보내왔던 자료를 보면 TPS가 3.5V예요. 최대로 밟으면 5V, 최저가 0.5예요. 500mV입니다. 여기 있던 자동차가 3.5까지 밟았으니까 거의 풀로 밟은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ECU는 500mV일 때 ECU 3.5V니까 3500mV인 거예요. 이건 고속이잖아요. 곧 ECU한테 나 3500으로 엑셀 페달을 많이 밟았어 라고 하는 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ECU가 연료의 분사량을 매우 늘려버렸어요. 이게 폭발을 하게 되니까, 연소가 하게 되니까 고 RPM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엑셀 밟았다 했더니 엑셀 안 밟고 찍었어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야, 밟았어. 너는 밟은 거야 지금.
그랬더니 안 밟고 걸었어요. 그렇다면 추적을 하자. 추적. 뭐하고 시동 걸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엔진 세차 후에 차를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내부에 프린트 기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 있어요. 얘가 엑셀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호란 말이에요. 이쪽은 0V, 이쪽은 5V가 들어와 있고요. 엑셀 페달을 밟으면 트로틀 밸브가 이렇게 있다가 밟으면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3.5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3.5V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커넥터에, 배선이 꽂히는 커넥터에 이 속에 내부에 패킹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을 세차하면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엑셀 페달을 안 밟았지만 통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5V로 밟은 신호, 3.5V로 밟은 신호 값이 파형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TPS 커넥터를 빼고 에어건으로 불어내라. 그랬더니 에어로 쫙 분 다음에 다시 커넥터 끼고 시동을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상 750rpm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컴퓨터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물세차를 한 게 흡인 거예요. 물세차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손님을 위해서 물세차를 했더니 TPS 커넥터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이거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에 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엔진의 소리를 듣고 급발진 아니요? 라고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급발진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습니다. 요즘은 ISC, 요즘은 미채택입니다. ISC 자동차가 없어요. ISC 자동차가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는 있습니다. 이 ISC가 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관리해준 자동차들은 아직까지 급발진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급발진은 이에 문제가 있다. 얘가 오작동할 수 있는 이유, 오작동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오염이죠. 오염. 이 오염이 왜 생겼느냐? 오일, 엔진 오일 점도 때문에 밸브 리크에 의해서 연소실 쪽에서 폭발을 할 때 끈적거리는 것이 합쳐서 ISC까지 보셨죠? 여기에 ISC가 있다. 밸브가 여기 있다. 이쪽에서 1번 다시 2번 있을 거 아니에요. 폭발해서 이쪽으로 역류하면서 여기까지도 오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염이 된 것 때문에 ISC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곧 ISC만 잘 작동하게 해주면 급발진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고객들의 자동차를 곧 여러분들이 정비하러 갔을 때 이 부분을 청소를 잘 해주면, 또 엔진 오일을 잘 써주면 트로틀 바디 오염도 없어지고 ISC 오염도 없어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공회전 상태도 좋아지고 급발진 현상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급발진은 있다 없다에 대한 EMS 분석과 사례를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차는 ISC가 없는 차야. 그러면 내 차는 급발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물러갑니다. 바이바이.